예, 이번 시간은 파동의 간섭 164페이지고요. 파동의 간섭이 활용되는 예를 찾아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남미에서 주로 서식하는 모르포나비는 날개가 아름다운 푸른빛을 낸다. 그런데 이 나비의 날개는 푸른색 색소가 없다고 한다. 모르포나비의 날개는 어떻게 푸른색으로 보일까?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푸른색이라고 얘기하면 파란색을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원리를 따져보면요. 빛이 자연광이 들어오게 되면 백색광이죠. 들어온 다음에 푸른색이 우리 눈에 보이려면 어떻게 되니? 푸른색만 반사합니다.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 요 물체가 흡수합니다. 뭐 이렇게 나무색, 주황색이라고 합시다. 주황색을 우리가 볼 수 있는 원리는 뭐냐면 주황색만 반사하고요. 요 물체가 주황색 이외에 나머지 빛은 다 흡수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푸른색 색소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 바로 푸른색만 반사하고 나머지들은 다 나머지 빛은 흡수하는 색소. 그런 색소가 모르포나비엔 없다고 합니다. 그럼 푸른색을 반사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푸른색을 낼 수 있을까? 이 원리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기본적인 원리를 발견하면 파동의 간섭이라는 겁니다. 파동의 간섭이라고 얘기하는 건 기본적으로 이 파동이란 그 상대적인 관점으로 하면 입자라는 것이 있죠. 입자의 경우는요, 어떤 입자가 날아가요. 그리고 또 다른 입자가 날아갑니다. 그래서 임의위치에서 충돌한다고 합시다. 그러면 충돌하게 되면 이게 튕겨져 나가고요. 이게 튕겨져 나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동 방향이 바뀝니다. 앤드 속도도 바뀌죠. 그래서 입자의 경우는 충돌이 일어나게 되면 부딪히게 되면 운동 방향도 바뀌고 또 속도도 바뀌죠. 그런데 파동의 경우는 틀립니다. 좁으니까 아래로 합시다. 파동의 경우는 흔히 이렇게 언덕배기에 해당되는 마루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또 반대쪽에서도 또 마루가 진행되어져 나갑시다. 근데 이제 파동의 진폭이 여기는 X라는 진폭, 여기는 Y라는 진폭을 가지고 간다고 합시다. 그러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가까워지고 부딪히기 직전까지 올 테고요. 부딪혀버리면 이 파동의 경우는 어떻게 되냐? 진폭이 커지고, 그래서 그 진폭의 크기는요, 각각의 파동의 진폭의 합과 같습니다. 그 이후에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처럼 각각의 파동은 따로따로 원래 상태를 유지하면서 부딪히지 않았는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원래의 상태를 그대로 가지고 가면서 진행되어져 갑니다. 물론 파동이 진행되어서 부딪힐 때 마루랑 마루만 부딪히는 경우는 아니고요. 또 마루와 골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좀 더 가까워지고 부딪히기 직전 이렇게 될 테고요. 그 다음에 부딪혀버리면 각각의 진폭이 X 같다고 한다면 X-X라고 얘기하면 그 파동은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없어져 버리기도 하고요. 그렇게 부딪힌 이후에 각각의 원래 있던 파동이 그대로 나오고 그대로 진행되어져 나갑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렇게 파동의 경우는요, 부딪히는 상황에서 중첩이 일어납니다. 중첩이 일어나면 원래 있던 파동의 모양이 아니고요, 진폭이 변화하게 됩니다. 이렇게. 그래서 진폭이 변화한 이후에, 충돌이 한 이후에는 원래 상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각각 날아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 파동의 독립성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부딪혀서 만들어지는 파동, 이런 걸 이제 합성파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처럼 왼쪽처럼 마루와 마루가 만나는 거, 그래서 부딪혀서 진폭이 최대가 되는 이런 경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때 보강 간섭이라고 합니다. 간섭을 일으켰는데 보강되어서 일으켰다는 얘기고요.
요거는 똑같이 간섭인데 없어졌죠. 그래서 상쇄 간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루와 마루가 만날 때 보강 간섭, 마루와 골이 만날 때 상쇄 간섭. 물론 마루와 마루만 만날 때만 그런 건 아니고요. 골과 골이 만날 때도 보강 간섭돼서 진폭이 최대가 되죠. 이런 보강 간섭 그리고 상쇄 간섭이 실제로 어떤 데다 어떤 곳에서 응용되고 작용되고 적용되는지 한번 봅시다. 다음 페이지에 보면 소리, 첫 번째 소리의 간섭 현상입니다. 그래서 버스나 기차에서 주변에 앉은 사람들의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바람에 잠을 설치거나 눈살을 찌푸린 적이 있을 것이다. 소리도 파동이므로 간섭 현상을 이용하면 이러한 소음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다음 활동에 소리의 간섭을 적용합시다. 그래서 활동은 뭐냐면 스피커 두 개를 이용해서 간섭 실험하기 위해서 왼쪽에 스피커 있고요, 오른쪽에 스피커 있고 여기에서 여러 가지 진동수를 하지 말고 1000Hz로 500Hz로 해서 진동에 해당되는 파동을 발생시키고요. 그 스피커의 중앙으로부터 얼마나 떨어졌을 때 그때 소리가 커지는지 작아지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면 오른쪽에 있는 사람 그림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여기 스피커 A 스피커가 있고요. 여기 스피커 B 스피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A 스피커에서 and B 스피커에서 거리가 같은 중앙점에서부터 임의의 거리를 요점에 P점이라고 합시다. 이거 소스 1이니까 소스 1, 소스 2니까 SB라고 합시다. 그래서 중앙점에 소리가 도착해.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들 좀 이 그림을 보고 약간 이상하게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소리는 종파인데 왜 횡파 형태로 표현해 줬나요? 생각할 수도 있는데 파동이기 때문에 표현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로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눈으로 보이기 위해서 보이게 볼 수 있게 표현해 준 방식인데 횡파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해 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시 말하면 파장을 알 수 있습니다. 딱 보자마자. and 진폭도 알 수 있죠. 그러다 보니까 두 개의 요인을 알 수 있지만 종파 형태로 그리면 흔히 말하는 우리 소밀파이죠. 빼곡하고 엉성하게 돼 있는. 그래서 소밀파의 대표적인 파동을 그려보면 빼곡하게 엉성하게 이렇게 그려놔 버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장은 알 수 있어. 근데 이 그림을 그려버리면 진폭을 알 수 없죠. 그러다 보니 좀 더 많은 정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종파인 소리라고 하더라도 횡파 형태로 그려줘서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요 S1에서 출발한 파동이 횡파 형태로 돼가지고 여기 마루 골마루 이렇게 돼서 마루가 된다고 합시다. and 똑같이 거리가 똑같으니까 SB에서 출발한 파동의 경우도 마루 그래서 마루가 만난다고 합시다. 그림이 좀 거리가 좀 그렇다. 어쨌든 그래서 요 중앙지점에서는요 S1에서 출발한 게 마루, S2에서 출발한 게 마루, 다음 순간 SA에서 출발한 게 골이라고 하면 SB에서도 출발한 것도 똑같이 골입니다. 그래서 S1에서 SB에서 P까지 거리가 똑같다고 한다면 요 점에서는 항상 마루와 마루가 만나. 그러다 보니 이걸 한번 표현해 볼게.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그냥 연직선상으로 표현해 보면 SA에서 출발한 빛이 소리가 이렇게 세 번째 이렇게 해서 요 점이 P점이야. and SB에서 출발한 스피커의 소리는 이렇게 그래서 요 점이 P점이 된 거죠. 그러면 간 길의 차이, 다시 말하면 이걸 경로차라고 합니다. 간 길의 차이. 그래서 SA에서 P까지와 SB에서 P까지의 거리가 만약에 같습니다.
이런 경우죠. S1에서 SA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니까 3람다만큼 있지. SB에선 하나, 둘, 셋이니까 3람다만큼. 그래서 간길의 차이가 없어. 그럴 때는 항상 마루가 도착하면 얘도 마루가 도착하고요. 얘가 고리 도착하면 똑같이 고리 도착합니다. 그래서 경로차가 없을 땐 항상 보강 간섭입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표현해줬던 것처럼 마루와 마루가 만날 때 보강 간섭이라고 얘기하면 요 마루가 아니고 요 마루와 요 마루가 만날 때도 똑같이 보강 간섭이죠. 요 마루와 요 마루가 만날 때도 보강 간섭입니다. 그래서 0, 람다, 2람다, 3람다의 경로차가 돼버리면 항상 보강 간섭이야. 그러다 보니 요 점이 아니고요. 요 연직선상에서 임의의 점 요 점으로 가게 돼버리면 그 점에서는 SA에서 출발한 빛이 뭐 3람다가 되고 SB에서 출발한 게 만약에 4람다가 돼버리면 그렇죠. 결국엔 람다의 경로차가 되니까 경로차가 람다가 되니까 어떻게 돼? 한 파장이니까 마루와 마루가 항상 만납니다. 마루와 마루가 만납니다. 그래서 이땐 항상 보강 간섭이 되고요. 또 경로차 SA에서 P까지 그리고 SB에서 P까지의 거리가 마루와 여기가 마루가 될 수도 있겠죠. 거리가 약간 뭐 이쪽으로 가든지 이쪽으로 가든지 그러면 그때는 요 점이 P점이 돼버리면 하나는 마루가 되는 거고요. 하나는 골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루와 골이 만날 때는 어떻게 돼? 상세 간섭입니다. 근데 이거의 경로차는 얼마야? 3람다에서 2.5람다니까 2분의 람다만큼 경로차가 있을 때 상세 간섭입니다. 그러면 여기와 여기가 만날 때니까 여기와 여기만 만날 때도 그렇고요. 여기가 여기 만날 때도 그럽니다. 그러면 여기의 경로차는 람다, 2분의 람다. 얘는 2분의 3람다. 얘는 2분의 5람다니까 2분의 3람다, 2분의 5람다는 상세 간섭입니다. 이걸 일반화시키면 반파장의 짝수배가 되면 이 n 이꼴 0, 1 이렇게 돼버리면 반파장의 짝수배가 돼버리면 보강 간섭이 되고요. 반파장의 홀수배가 되면 이땐 상세 간섭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파장 그 얘기가 바로 여기 167페이지에 말하죠. 반파장의 홀수배가 돼버리면 소리는 홀수배가 돼버리면 상세 간섭, 짝수배가 돼버리면 보강 간섭입니다. 그러다 보니 스피커에서 중앙 부분은 스피커 가운데 부분 항상 보강 간섭이죠. 그리고 여기서부터 멀어지면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 상세 간섭, 보강 간섭을 계속 왔다 갔다 반복합니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 그 극장 같은 데 보면 극장에 가 보면 영화를 볼 때 화면도 보지만 소리도 듣습니다. 웅장하죠. 화면도 크고요. 웅장합니다. 웅장한 소리를 듣는데 가운데 부분은 화면 가운데에서 딱 소리를 스크린 가운데에서 딱 소리를 듣게 되면 항상 보강 간섭이에요. 그래서 잘 들립니다. 그런데 중앙에서 조금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벌어지면 특정한 주파수나 특정한 소리가 상세 간섭이라서 잘 안 들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영화를 볼 땐 어디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센터에서 보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 부분은 항상 보강 간섭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해서 스피커 앤드 헤드폰의 경우는요, 헤드폰 외부에 마이크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 소음이 들어오면 그 마이크를 통해서 외부 소음을 감지하고 그 마이크를 통해서 들어온 외부 소음이 요런 파형이었다. 그래서 마루골이었다고 한다면 이 마이크를 통해서 요 파형을 감지했으면 이거에 반대되는 마루골이니까 어떻게? 골마루를 여기서 소리를 내버립니다. 그래버리면 마루골 그리고 골마루가 만나니까 어떻게 돼? 상세 간섭이 일어나서 소음이 없어지죠. 그래서 요즘 헤드폰, 이어폰의 경우는 뭐 삼성이나 애플에서 나온 것들의 경우는 이어폰을 끼게 되면 외부 소음이 안 들리는, 뭐 밀폐가 돼서 밀봉이 돼서 그런 게 아니고요. 귀를 막아서 안 들리는 게 아니고요.
외부의 소음에 상세 간섭을 일으키는 소리를 들립니다. 그래서 조용하죠. 그래서 요즘 좋은 차들의 경우는요, 엔진 소음이 자동차가 달려가면 엔진 소음도 들리고요, 밖에서 풍절음이라고 해서 바람 소리가 휘휘 들립니다. 그러니까 이 소음을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해서 연구된 게 뭐냐면 차량 내부에 마이크를 놔두고요, 마이크로 들려서 들어간 소리를 가지고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 그 안에서 상쇄시키는 소음을 발생을 시킵니다. 스피커에서. 그럼 그 중간에서 어떻게 상쇄 간섭이 일어나서 소리가 잘 안 들리죠. 실제로 자동차에도 적용되고요, 비행기에도 적용됩니다. 비행기 타면 오랜 시간 동안 비슷한 엔진 소음이, 풍절음이 계속 들리죠. 그래서 소음을 감소시키는 거고요. 공사장 같은 데 보면 두두두두두 해가지고 뭐 땅을 판다든지 그런 사람이 해야 되는 그런 것들을 할 때는 이제 헤드폰 같은 거, 헤드셋 같은 걸 끼고 하는데요. 그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 그 안에서 귀를 막아줘서 소리를 감소시키는 것도 있겠지만 더 큰 건 뭐냐면 그 안에서 이런 상쇄 같은 섭이 일으키는 소리를 해서 소리를 줄여줍니다. 파형을 줄입니다. 그런 경우로도 적용되고요. 이런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파동이 이런 파동이랑 반대쪽에서 또 이런 파동이 만나서 진행되어져 간다면 만날 텐데요. 만나게 되면 파동이 어떤 형태로 되냐면 마치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이런 파동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서 위아래로 진동합니다. 이렇게 하면 좀 그러니까 보자. 줄이 있고요. 줄을 뚱 하고 튕겨주면 줄이 이렇게 됐다가 없어졌다 이렇게 해서 튕겨질 거야. 띵 진동하겠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해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건 어떤 거냐면요, 진폭, 진동수, 주기, 파장이 똑같은 파동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진행되어져 나가서 제자리에서 진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파동, 이걸 뭐라고 하면 정상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정상파의 경우는요, 현의 경우는 요 제자리에서 진동하죠. 그러면 요 현이 진동합니다. 제자리에서 진동을 하게 되면 그 진동에 의해서 공기의 떨림을 만들어. 현의 진동수와 공기의 진동수가 똑같아.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요런 원리를 이용해서 악기를 만들죠. 그런데 V = F 람다가 되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요거 속력은 일정할 테니까 파장이 길어지면 진동수가 낮아지고요. 파장이 짧아지면 진동수가 커져. 그래서 요 원리를 이용해서 기타 같은 경우에는 줄을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아래쪽을 딱 잡아주면 현이 짧아지는 원리. 그래서 줄을 점점 안쪽으로 해버리면 현이 짧아지면서 파장이 짧아지면서 진동수가 큰 소음이 나죠. 음악이 나오죠. 그래서 이런 원리를 이용한 게 바로 뭐냐면 현악기입니다. 물론 관악기에서도 이런 진동을 만들어내 가지고 음악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래서 음악에서도 요거 현에서 그리고 관에서의 길이를 적당히 조절을 해주면 그 길이, 다시 말하면 현에서의 관에서의 특정한 진동수가 있습니다. 그런 진동수를 흔히 고유진동수라고 얘기하고요. 외부에서 제공해준 그 진동수와 관에서의 진동수, 현에서의 고유진동수가 똑같아져 버리면 이게 이때 흔히 공명현상이라고 얘기해서 진폭이 최대가 됩니다. 그래서 잘 울리겠죠.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빛에 의해서도 간섭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면요, 비눗방울을 보면요, 총 천연색이 반사되어져 보이죠. 그런데 실제로 따지면 이 안에 비눗방울에는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일곱빛깔, 무지깔 색깔이 다 들어가 있는 건 아닙니다. 아니고 어떻게 되냐라고 얘기하면
백색광이 들어갔다가 하나는 표면에서 반사되어져 나가고요. 하나의 빛은 표면이니까 반사도 되고 또 굴절도 되잖아요. 굴절됐다가 여기서 다시 반사되면서 이렇게 요만큼 내려갑니다. 그러다 보니 요 아래로 튕겨져 들어왔다 나가는 사이에 간 길의 차이 경로차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 경로차가 뭐 아까 전에 얘기했던 반파장이 짝수배, 반파장이 홀수배 적당히 돼버리면 빛이 보이기도 하고요. 빛이 안 보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특정한 파장의 빛을 보이게, 특정한 파장의 빛을 안 보이게 해버리면 이게 빨주노초파남보 여러 가지 색깔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안경의 경우도요. 안경에 코팅을 어떻게 해줬느냐에 따라 코팅을 해줘버리면 요 빛이 더욱더 반사가 잘 되는 경우도 있고요. 반사가 상쇄간섭이라서 빛을 흡수하는, 반사빛을 흡수하는 경우도 있어. 그래서 반사빛을 흡수해버리면 이게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안경이고요. 반사를 더 잘 시키는 것, 방사지는 빛을 보강간섭 일으키는 걸, 이런 걸 이용해서 뭐냐면 외부에서 내 눈을 잘 안 보이게 하는 선글라스 같은 원리가 그렇게 도적이죠. 그래서 코팅을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반사되는 빛이 잘 보이기도 하고 잘 안 보이게도 할 수도 있고요. 또 빛의 색깔도 조절할 수 있고, 그래서 파장 안에 있는 각도에 따라 색을 다르게 하는, 보이게 하는 이런 지폐도 보이게 할 수도 있고요. 우리 도입부에서 나왔던 모르포 나비의 경우도요, 실제 파란색이 있는 건 아니고요. 여기서 층에서 반사되어져 나갈 때 특정한 파장의 빛을 보강 간섭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파란색에 해당되는 빛을 보강 간섭이 일어나다 보니까 파란색만 보이는 거로 되죠. 그리고 옆에 있는 거 보면요, 빛이나 성운을 구별하는 물질의 성분을 확인할 때도 빛의 간섭 현상을 이용한 분광기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많은 슬릿을 놔두고요, 슬릿 사이를 통과한 빛들이 보강 간섭이 일어났냐, 상쇄 간섭이 일어났냐, 그래서 더 잘 보이고 안 보이게 하는 특정한 파장대의 보강 간섭, 상쇄 간섭을 이용해서 그 빛은, 그 별은 뭐 어떤 성분으로 이루어졌다, 그리고 어떻게 운동한다, 가까워진다, 멀어진다를 가지고 온도는 어떻게 된다는 것도 측정 가능한 거죠. 그래서 빛의 간섭을 이번 시간까지 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